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최근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전업주부로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선 남편과 저는 8년 전에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4년 연애 끝에 양가 부모님의 열렬한 축하와 응원 끝에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무엇보다 힘들겠지만 시댁 가족들과도 잘 지낼 수 있으면 이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시댁 가족들 문제로 이렇게 골머리를 앓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두 사람은 7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 가족들에게 듣기로는 거의 남편이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누이와 남편은 흔히 볼 수 있는 남매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결혼 이후에도 저희 신혼집에 종종 놀러와서 자고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누이가 신혼집에 놀러오는 것이 싫거나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로서는 시댁 식구들 중에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있다는 것이 좋아서 시누이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도 했었죠. 나름대로 시누와 친해지기 위해서 함께 팔짱 끼고 백화점 쇼핑도 가고 연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코칭도 해주고 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이 모두 부질없다고 느껴졌을 만큼 큰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햇수로 2년을 넘어가고 있었을 때 신우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뜬금없이 자신이 결혼할 남자가 있다면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단계라서 상대방에게 사랑의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짧게 긍정의 표시를 날려주고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저에게 이야기를 꺼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곧이어 신우가 곧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우가 저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 때문이었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반대로 감당해야 할 것도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더 늦게 결혼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시누이의 창창한 미래가 걱정되어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싹 변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신우가 결혼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초를 치고 앉아있니? 에휴, 하여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며느리라고 들어온 기집애가 눈치코치 없이 자기 신우 인생에 걸림돌이나 되고 너 혹시 가서 네 남편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얘는 무조건 올해 안에 결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저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신우가 걱정이 되어서 뱉었던 말이 대체 왜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집 가족으로서 의견을 말했던 것인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화가 난 마음에 앞으로 저는 신우의 결혼에 대해 절대 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신우 결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이게 또 꼴보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저와 신랑을 시댁으로 호출하시더니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이 먼 곳까지 호초를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댁으로 들어갔더니 누가 모녀 사이 아니랄까봐 신우와 시어머니는 똑같이 팔짱을 끼고 있는 자세를 하고 앉아 계시더군요. 신우도 지난번에 너무 이른 결혼이 걱정되어 어머니께 말씀드린 이야기를 전달받았던 것인지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저희 부부를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신우와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앉았더니 두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 며느라가 내가 급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불렀다. 너희도 알고 있겠지만 옆에 있는 우리 딸이 꼭 결혼을 하잖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우리 딸 결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줘야겠다. 아니,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도 표정을 보아하니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의문이 가득한 표정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다시 되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의 결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내 말 뜻을 모르는 척하는 거야. 정말 모르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 그대로다. 저번에 네가 했던 말대로 신우이는 어린 신부라서 모르는 것 투성이고 나는 지금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이지 않니? 게다가 네 시아버지는 일하느라고 지방에서 혼자 따로 살고 계시니까 당연히 멀리 있는 딸 결혼을 제대로 신경 써주기 힘들잖아. 그래서 너희가 부모 대신 네 시누이 책임지고 돌보라는 뜻이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시누이 나이가 어린 것을 알고 있으면 결혼을 미루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지. 어떻게 오빠 내외한테 시누이 결혼을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저 황당했어요. 대체 어떤 것을 책임지고 돌보라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무리 나이 어린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오빠가 동생의 결혼식을 감당하는 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옆에 있는 남편도 당황스럽게 느껴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가 무언가 따로 이야기하거나 싸우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물러 터진 건지 아니면 그게 정말 동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그럼 제가 은서 결혼하는 곳에 어떤 것을 해야 해요?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집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해주던 말던 결정하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와 시누는 신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바보 머저리도 아니고 어떻게 본인을 물주로 보는 이 두 사람한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인지 저는 가슴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필요한 거야 정말 많지. 일단 예물이랑 혼수도 해줘야 하고 신혼집이랑 상견례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또 네 동생이 여잔데 어느 정도 여윳돈도 가지고 있어야 필요할 때 쓰니까 종종 용돈도 주고 좀 해라. 다른 집은 아들을 떠받들고 산다던데 대체 우리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있어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신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우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새언니, 그리고 나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 꼭 들어줘야 해요. 언니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저랑 결혼할 사람도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아닐 뿐더러 저도 아직 어리고 결혼 후에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언니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죠? 신우의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모르게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을 가득 담은 채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유, 아가씨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니 옆에서 도와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신우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니, 어려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엄마가 신혼집을 전부 다 해줬잖아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저 그냥 언니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까 하고요. 아니, 신우이의 이야기를 듣고 욕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께서도 한마디 거두시군요. 아, 그래, 며느라가. 안 그래도 얘네 부부 나이도 어리고 경제적으로 독립도 못해서 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참에 너희 신혼집 남는 방 하나 주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니? 뭐 힘들면 얘가 이야기했던 대로 옆에 아파트 하나 얻어주고 따로 살면서 도와주면서 살아도 되고. 시어머니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도저히 이건 참고 넘어갈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왜 옆에서 남편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앉아있는 건지,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어떻게 아들이고 오빠라는 이유로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저희 부부도 아직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고요. 또 저희 부부 아이도 계획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아가씨 결혼을 시켜서 들여보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얘네 부부 아직 어리니까 옆에서 봐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 방금 이야기했잖니. 어차피 내가 사준 집에 내 딸이 같이 살라고 하는 건데. 너 너무 쪼잔하게 나오는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아가씨 왕처럼 모시고 못 사니까 정말로 아가씨 저희 신혼집으로 보내야겠다면 그냥 제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신우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언니,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누가 보면 뭐 대단한 거 해주는 줄 알겠네. 뭐 언니가 저희 부부한테 안방을 내어줄 것도 아니고 끼케야 옷방 정도 내어줄 거 뻔한데 누가 보면 엄청 피해자인 줄 알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다고 이혼 소리를 해요? 그래, 이게 뭐 별거라고 이혼 소리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니? 그럼 신혼집 문제는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까 네 시누이 예단이랑 혼수 좀 해다오.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애걸복걸 빌어도 해줄까 말까 한 부탁인데 너무 당당하게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한마디 던져주고 화가 나서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두 분 너무 당당하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네요. 이혼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니 예단부터 혼수 비용을 내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신혼집에 아가씨 부부가 들어와 살 일도 제가 그쪽 부부 가정부로 노동을 할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들어오게 된다면 안방보다 옷방을 내어준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어쩌죠. 만약 남편이 아가씨 요구에 동의를 하고 받아들인다면 저는 그냥 미련 없이 이혼 소장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지 않다면 아가씨랑 어머님이 포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뱉어놓고 신혼집으로 들어와 버리니 곧이어 남편도 뒤따라 쫓아왔어요. 이날 저희 둘은 처음으로 결혼 2년 만에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설득해서 시누이를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결국 남편은 끝까지
신우이를 신혼집에 들이고 예단과 혼수를 해줘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고수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집까지 쫓아와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으나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아가씨, 이 세상 어디에도 오빠가 동생 신혼집부터 예단 혼수까지 맡아서 해줘야 하는 법 없어요. 아무리 어머니께서 신혼집을 해주셨다고 한들 저라고 결혼할 때 빈손으로 들어왔겠어요? 예단부터 혼수까지 다 해왔으니까 집을 구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대체 제가 무슨 이유로 신우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죠?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마무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 다른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일단 신혼집이랑 예단 혼수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고, 우리 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돈집에서 입맛이 예민해 밖에 음식을 잘 못 드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이번 상견례 음식을 네가 직접 만들어서 니네 신혼집에서 대접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도 뒤에서 손 놓고 있을 것은 아니고 보조 정도는 해주마.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랑 신우가 요구하는 부분을 단 한 개라도 들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되면 남편의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예단이랑 혼수는 100% 저희가 하지 못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도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어느 집에서 동생이 결혼하는데 돈을 100% 보태줘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결혼을 하고 싶으면 예단이랑 혼수 비용은 아가씨가 해결하세요. 뭐라고요? 언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원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예단이랑 혼수를 부담하는 거예요. 아가씨는 오빠 잘 만나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는 거고요. 그리고 상견례 음식은 사돈 되실 분들께서 평소에 입맛이 까다로우시다고 하니까 옆에서 음식하는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댁까지 가서 음식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신혼집에서 하는 것도 동의할 테니까 옆에서 돕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신우도 이리저리 눈치만 보다가 시어머니를 쫓아갔고요. 남편은 저에게 아유, 잘 좀 받아주지. 맨날 이렇게 싸우기만 할 거야? 라고 하더니 한숨 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연속으로 타격을 입힌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동안 만두 속 터지듯 제 속도 까맣게 타들어갔으니 쌤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신우가 금방 집으로 들어오실 줄 알았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들어오시지 않더군요. 걱정도 되고 너무 심했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서 일단은 두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역시나 시어머니와 신우가 아파트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 둘이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그들의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녹음기를 켜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엄마, 나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맞긴 맞아? 오빠도 새언니한테 꽉 잡혀 살고 있고 예단 혼수 비용은 또 어쩔 건데. 그리고 대체 내가 그 사이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 은서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봐. 남자 쪽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너 그거 쉽게 포기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서 네가 모든 내용 다 밝히고 포기한다 해도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건 결국 사기 결혼이야. 아, 너 감당 가능하긴 해?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아, 결혼을 한다고 해도 거짓 임신인 거 금방 탄로날 텐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건데? 나 임신 핑계로 예비 신랑한테 돈이랑 명품백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 쪽 집에서 시댁으로 들어가라는 거 무시하고 네 오빠 집을 니네 신혼집인 것처럼 들어가라는 거잖아. 거짓 임신인 거 티 안 나게 하려고. 그리고 이번에 상견례 할 때 네 새언니가 시댁 들어오면서 너한테 신혼집 넘기기로 했다고 하고 집 다시 뺏어올 테니까 걱정 말고 조심하면서 네 새언니나 어떻게 구슬릴지 생각하고 있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재산이 탐이 나서 임신한 것처럼 가족들 모두를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상견례 때 굳이 저희 신혼집을 장소로 택한 이유가 바로 신혼집을 탈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저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시누이는 혹여나 들킬까 불안해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시어머니는 재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일을 성사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새언니가 끝까지 못 내놓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어차피 엄마 여윳돈도 없어서 신혼집 얻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좀 기다려봐. 네 새언니 상견례 음식 준비하면서 잔뜩 못 살게 굴어서 신혼집 다시 받아올 테니까. 너는 그냥 가짜 임신인 거 들키지만 않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혹시나 눈치챌지 모르니까 네 오빠나 새언니한테는 결혼하기 전까지 임신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근데 새언니는 어떻게 구슬리지? 이미 미운 털 콕 박혀서 분명히 다 반대하고 안 해줄 텐데. 내가 문제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예비 신랑이나 마음 돌아가지 않게 신경 쓰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치사하게 오빠도 새언니도 잡으러 나오는 사람이 없냐? 집이나 가자, 엄마. 이 두 사람은 아무도 잡으러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시댁으로 발걸음을 돌리더군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이 모든 진실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시누이 시댁 되실 분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이 되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앞으로의 일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옆에 살짝 걸터앉아 시누이를 집으로 들이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 은서 말인데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내가 내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동생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나도 좀 마음 편히 살자, 여보. 응?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시어머니와 신우한테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속 편하게 동생의 거처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났어요. 그 두 사람이 뭐가 예쁘다고 다 해줘? 예단부터 혼수 그리고 신혼집에 들인 것까지 다 해줄 능력 있어? 당신 제정신 맞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결혼 없는 건 맞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가씨랑 어머니한테 결혼 포기하자고 얘기해. 괜히 나중에 뒤통수 얻어맞고 후회하지 말고. 그게 대체 뭔 소리야? 뒤통수 얻어맞고 후회하지 말라니? 저는 남편이 계속 무슨 일이냐면서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의도치 않게 남편과 이 일로 다툼이 많아졌고 한동안은 말도 못하고 사람 파는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해보니 거짓은 또 거짓을 만들게 되는데 감춰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남편을 물로 보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밉기도 해서 고민 끝에 저는 상견례를 위해 방문하신 사돈 어른들께 모든 내용을 밝히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고 시어머니와 시누가 음식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잔뜩 재료들을 사왔더군요. 무슨 뷔페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침 대바람부터 재료만 3박스를 준비했는데 이게 다 뭔가 싶었어요. 두 사람은 재료들을 식탁에 턱하니 올려놓더니 저에게 명령질을 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겉절이부터 시작해라. 사돈 되실 분들이 한식 좋아하신다니까 전부터 잡채 그리고 갈비까지 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신우와 함께 의자에 앉으시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일단 저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 하며 약간은 억울했지만 조금 있다 생겨날 사이다 같은 일을 생각하며 일단 시키는 대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말 없이 음식을 하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당황한 듯 하다가 두 사람의 대화에서 들었던 것처럼 저를 구박할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제가 요리를 하는 시간 내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음식이 짠해 국이 싱겁네부터 시작하여 별 갖은 구박을 다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재료 사오는 것을 몇 개 빠뜨려 놓고 추운 날씨에 나가서 사오라며 3번이나 밖으로 내보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곧대로 따랐어요. 조만간 재미있는 일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타격은 시어머니가 날렸어요. 얘, 너 요리 실력이 이렇게 없어서 우리 아들 밥이나 얻어먹고 살겠냐? 안 되겠다. 너 이제부터 우리 집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면서 살림 좀 배우자. 내가 그동안 잘 살겠거니 하면서 가만 내버려뒀더니 이거 원 안 되겠네. 저는 이 말을 듣고도 당연히 시어머니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음식 준비가 다 되었을 시간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돈 어른들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양가 부모님들께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있을 때 시누이 예비 신랑 얼굴을 흘금 봤는데 누가 봐도 시누이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다 같이 식사를 할 때에도 시누이만 좋아서 싱글벙글이고 예비 신랑 되는 사람은 시누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보나마나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으니 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사돈 되실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돈, 여기 어떠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딸 부부가 들어와서 살 집이에요. 원래는 오빠네 애가 살던 집인데 저희가 집으로 들어오기로 하면서 비워주기로 했어요. 오래 살지 않아서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저는 기회가 이때다 싶었고 곧바로 시어머니 말이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말을 꺼냈어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모두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니 사돈 되시는 분들부터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모두 저에게 집중이 되더군요. 당연히 저희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이 보였고 사돈 되시는 분들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들의 표정을 신경 쓰지 않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한동안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는 시누이 신우집 문제로 다툼이 많았어요. 아가씨가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많이 우기기도 했고 제가 끝까지 반대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여기서 상견례를 하면서 억지로 집을 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들으신 내용은 저희 부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본인 신혼집을 시누이한테 넘겨주고 시댁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죠.
당연히 사돈 되시는 분들과 신우이의 예비 신랑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예비 신랑 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지 신우이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은서야.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얻어준다고 해도 싫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형님네 신혼방을 뺏어서 들어가서 살라고 생각을 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 며느라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새언니 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신뢰되고 민폐가 되는 행동이야. 그리고 네 남편은 무슨 죄가 있어서 불편하게 형님 집 빼앗아서 생활을 해야 하니? 신우와 시어머니는 사돈 되시는 분들의 말씀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셨고 저는 이 기회를 틈타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저 못다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서요.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하나 말하기에는 입이 아파서 말인데 녹음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녹음 파일을 모두에게 공개했고 당연히 사돈 되시는 분들과 신우이의 예비 신랑은 사기 결혼이라고 하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아니었으며 신우와 시어머니는 결국 절망적인 상황에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 빌더군요. 죄송합니다, 사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민우 씨,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발요. 사돈 되시는 분들과 예비 신랑 되는 사람은 거짓 임신을 빙자해서 돈까지 뜯어낸 이건 분명 사기 결혼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질 것이니 각오하라고 하시며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저희 남편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화가 잔뜩 나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해요? 아무리 저 집 재산이 탐이 나도 그렇지. 거짓 임신으로 포장까지 해서 사기 결혼을 추진해요? 막말로 진짜 결혼까지 가서 이 일 들킨 거면 집 빼앗긴 것도 모자라 나랑 우리 와이프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이 동조한 사기꾼 되는 건데 어떻게 아들, 딸, 며느리까지 다 망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들이 맞기는 해요? 미안하다. 근데 너희 부부까지 망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못했어. 그냥 우연히 네 동생이 물어온 애가 황금알이었던 것이고 듣기에 건물이며 땅이며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 나서 그랬어.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저랑 남편은 무슨 죄가 있어서 끌어들이세요.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다. 근데 유일한 네 동생인데 이번 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요. 아무리 어린 동생이어도 얘도 생각머리 있을 만큼 컸고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것이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이번 일로 너무 실망이 컸던 것인지 신우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였죠. 당연히 이 일 후 몇 번이나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들었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결국 신우도 사기 결혼으로 법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 일로 큰 액수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시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셨고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와는 조론을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신우는 아주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선포하셨죠. 당연히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직접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나가셨어요. 결론적으로 시어머니와 신우는 큰 재산을 노렸다가 가족도 잃게 되고 돈도 잃게 되는 꼴이 되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우는 알바를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려 남의 것을 탐하면 그 죄는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도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감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